95의 특별한 문제입니다. 1번 괄호 안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발생주의회계는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포함한다. 발생이란 미수수익과 같이 미래에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자산을 관련된 부채나 수익과 함께 인식하거나 미지급 비용과 같이 미래 지급할 금액에 대한 부채를 관련된 자산이나 비용과 함께 인식하는 회계의 과정을 말한다. 어쨌든 여러분들 발생과 관련된 거는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이에요.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이에요. A는 미래에 수취할 거지. 현재물 미래에 수취할 거지. 미래 받을 거지. 그러니까 미수수익이고요. B는 미래에 지급할 거라고 그랬지. 미지급 비용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이연의 개념에 밑줄 쳐볼래요? 이연의 개념. 이연은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지. 이연의 개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선급비용과 선수수익 이렇게 써보세요. 선급비용과 선수수익. 자, 발생의 개념은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이고요. 꼭 암기하셔야 돼요. 발생의 개념은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 이연의 개념은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입니다. 사채 평가 계정으로서 사채에서 차감해서 표시하는 거 사채 할인 받은 차감이죠. 답은 2번. 여러분 1번은 뭐니? 사채에 가산하여 표시하는 거죠. 가산 계정. 동그라미 1번 사채 할증 받은 차감은 가산 계정이고요. 가산 계정 메모 잘 해놓으세요. 사채 할인 받은 차감은 차감 계정입니다. 사채 할인 받은 차감은 차감 계정. 3번 회계 처리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100주를 1,000원에 취득했으니까 차분에 단기 매매 증권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이렇게 분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 1기 결산의 현재 단기 매매 증권의 일주당 시가는 1,200원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100주 곱하기 1,200원 하면 12만원이 됐지. 2만원만큼 늘어났죠. 차분에 단기 매매 증권 2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이 2만원입니다. 2번도 분기 맞게 잘 했었고요. 세 번째는 50주를 1,500원에 받고 팔았대요. 차분에 현금 75,000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은 여러분 50주에 조금 전에 시가가 1,200원이었었지. 6만원짜리 파는 거예요. 6만원짜리.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6만원에 가면 되는 겁니다.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6만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이건 15,000원. 15,000원이 갔었어요. 15,000원.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틀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은 사고 파는 회사죠. 그쵸? 부동산 매매업에서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입니다. 서비스 회사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한 아파트. 여러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한 거는 투자부동산, 투자자산이에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 중인 아파트는 투자부동산, 투자자산입니다. 제조회사가 생산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기계장치 같은 게 유형자산에 속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뭐라고 하죠? 무형자산이라고 하죠. 동그라미 4번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무형자산입니다. 5번.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기는 작년이고요. 2기의 감가상각비를 물었어요. 2기의 감가상각비 정률법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률법 공식을 써볼까요? 정예법부터 써드릴게요. 정예법은 내용진수분해. 정예법 공식이에요. 내용진수분해 실효원가. 내용진수분해 실효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예요. 그러면 얘는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겠죠? 맨날 똑같아요. 정예법으로 먼저 계산해볼게요.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나와있죠. 내용연수 5년분에 취득원가 1,200이에요. 취득원가 1,200.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그럼 240만원 나오죠. 정예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똑같죠. 그냥 240만원이에요. 근데 정률법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잔존가치가 아니라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입니다. 곱하기 정률, 얘가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 연도 때는 자 취득원가 1,200이에요.
1차는 때니까 감가상각누계액은 없단 말이에요. 곱하기 상각률이 0.45.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540? 45. 그죠? 24, 80, 540. 2차년도 때는 1200에서 540을 떼요. 영광아, 빨리 계산해봐. 0.45. 1200에서 540을 떼서 297만원. 297만원. 그래서 물음이 뭐를 물었어요? 감가상각비를 물었지. 오케이? 3번이 답이죠. 만약에 물음이, 여기 봐요. 물음이 2차년도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물었으면, 잠깐만 볼래? 감가상각누계액을 물었으면은 두 개가 더해져서 얼마가 답이 되는 거냐면은 837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물었느냐, 감가상각누계액을 물었느냐, 물음을 잘 봐야 되는 거야. 감가상각비를 물었으니까 297만 원이고요. 만약에 감가상각누계액을 물었으면은 두 개가 더해서 837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주식배당. 우리 자본에는, 여기 잠깐만 봐요. 자본에는 자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부가손익이 있어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주식배당은 여기에 속하는 거, 미교부 주식배당인 거예요. 자본조정에 속합니다. 주식배당은 자본조정에 속하는 거예요. 잠깐만 볼까? 얘가 100원이 있어요. 얘가 100원이 있어요. 차별에 미교부 주식배당금 100원. 대변에 자본금 100원. 이렇게 분결입니다. 그리고 얘는 없어지겠죠? 근데 얘가 100원 늘어나지겠지? 자료만 이동했을 뿐이지겠지? 여기 있는 게 자료만 이동했을 뿐이에요. 총 자본은 변동이 없어요.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여러분 얘기 잠깐만 보여 들어볼래? 맨 처음에 결정을 했을 때 분계가 차분의 이익잉여금 100원,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원. 이렇게 분계를 먼저 하고 얘가 100원이 줄어들었겠죠. 얘가 100원이 늘어났었던 거고 이렇게. 두 번째 미지급 배당을 주면은 얘가 없어지고 얘가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얘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일 처음에 배당을 결정을 하겠지, 그치? 차라리 이익잉여금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익잉여금 줄어들죠. 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배당을 실시하면 차라리 미교부 주식 배당금 대변에 자본금. 얘가 없어졌죠? 얘가 다시 늘어났죠. 총자본은 변동이 없잖아요. 줄어들고 늘어났으니까 총자본은 변동이 없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이익잉여금 감소합니다. 자본금 증가했고요. 주식으로 배당금을 줬으니까 당연히 발행 주식수는 증가했겠죠, 그쵸? 당연히 발행 주식수는 증가했습니다. 총 자본은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총 자본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동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 자산의 단가는 얼마인가? 이동평균법을 다른 말로 계속기록법이라고 한다. 이동평균법을 다른 말로 계속기록법이라고 해요.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단가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1월 23일에 매입이 2,000개 250원. 1월 23일에 매입이 2,000개 250원이에요. 그럼 50만 원이네. 50만 원이 있어요. 그동안 매출이 또 1,000개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출이, 여기 볼까? 매출이 1,000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5월 15일 현재 5월 15일의 재고는 칠판 잘 봐. 2,000개에서 1,000개가 나갔죠. 그러니까 재고로 남아있는 건 몇 개가 남아있어요? 1,000개 남아있겠지, 그치? 250원, 25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몇 개를 또 매입했다고 그랬어요? 1,000개를 매입했어요. 매입을 12월 24일에 1,000개를 매입을 했어요. 1,000개를 매입했습니다. 400원씩 매입했네요. 400원.
40만 원. 자, 두 개 더해주시면 65만 원이죠. 65만 원. 두 개 더해주시면 2,000개죠. 2,000개. 나눠볼래? 65만 원 나누기 2,000개 해봐요. 얼마 나오니? 325원. 평균 단가는 325원.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평균 단가는 325원. 3번이 답이 돼요. 자, 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영업활동 외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비용,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은행에서 받은 이자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에 속하는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기말 결산 시 공정가격으로 평가할 때 어쨌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 맞죠? 외화자산 회수할 때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이라고 그래요.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 맞아요. 근데 동그라미 4번에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접대비지, 판매관리비예요. 답은 4번. 판매관리비. 제조 과정에 있는 작업자에게 제공하는 작업복과 같은 비용. 밑줄 쳐보세요. 작업자에게 제공하는 작업복이 이거 잠깐만 한번 볼래?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에서 작업복은 재료비? 농업비 인건비? 월급이야? 아니죠. 제조 간접비예요. 제조 간접비. 작업복은 제조 간접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잠깐만 두 개 더해준 걸 우리가 무슨 원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기초원가, 다른 말로 기본원가. 이렇게 두 개 더해준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가공원가, 또 다른 말로 전환원가라고 한다고 그랬죠? 작업복은 기초원가에는 안 들어간다, 그지? 기초원가는 미포함. 가공원가에는 포함이 되는 거죠, 그쵸? 가공원가는 포함이 되고요. 제조원가 당연히 포함이 되죠. 여러분 여기 봐요. 세 개 더해준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제조원가라고 하잖아. 세 개 더해준 게 제조원가지, 그치? 그러니까 작업복은 제조간접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원가 그리고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판매관리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판매관리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제조간접비를 기계시간으로 배분을 해라. 제품 A하고 B가 있습니다. 제품 A가 있고 제품 B가 있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가 있어요. 그러면 제조원가가 나오겠지? 제조원가가 나옵니다. 직접 재료비가 500만원, 1000만원, 여기 500만원, 여기는 1000만원, 합이 1500. 직접 농업비는 400에 600에 1000이에요. 400에 600에 1000. 제조간접비가 얼마? 1050만원 나와 있고요. 제조간접비가 1050. 여러분 잠깐만 고개 들어볼래요? 이 1050을 이렇게 두 군데로 배분을 해줄 때 배분 기준이, 나눠주는 기준이 뭐라고 나와 있어?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나눠줘라. 두 개 합친 기계 시간이 1500시간이잖아요. 1500시간. 그냥 곱하기 해도 되고요. 1500시간 분의 1500시간 분의 500시간. 500시간. 얼마나 올까 그러면? 5일은 5, 35. 3, 3은 9. 3, 55. 350. 그죠? 350. 여기는 자동으로 얼마가 되는 거지? 700. 그러면 제조원가는 900에 1250만원 나오다. 얘는 2300이 나오는 거고요. 물음이 뭐를 물었습니까? A에 배분될 제조간접비를 물었죠, 그쵸? 그러니까 350이죠. A에 배분될 제조간접비는 350. 그러니까 재료비 노비는 그대로 나와 있고요. 제조간접비만 1050만원이 나왔고 두 개로 나눠주는데 배분 기준이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을 해줘라. 두 개 더 해주면 1500시간이잖아요, 그쵸? 근데 500시간에서 배분을 해주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제주간접비 배배를 물을 수도 있고 제조효과를 물을 수도 있으니까 문제 잘 읽어줘야 돼요. 다음 자를 이용해서 제품 제조효과를 구해라. 자, 기초 제공품 나와 있고 기말 제공품 나와 있으면 무조건 T자 계정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이렇게 이제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기초 제공품 들어갑니다. 기초 제공품 밑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들어가죠. 대변에는 제품 제조원가, 대변에는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이 들어가시면 돼요. 기말 제공품 집어넣을까? 자, 기초 제공품은 150만 원 나와 있어요. 150.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비용이 900만 원. 얘 3개 더해준 게 900이죠. 90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70. 170. 제품 제조가 나오잖아, 그죠? 차변합계 금액 1050이에요. 대변도 1050이에요. 170만 원 빼주니까 880만 원. 제품 제조가는 880만 원이 됩니다. 제품 제조가는 880만 원. 자, 12번.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가품종 수량 주문 생산,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자, 개별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서 원가 계산이 정확하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한점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직접비, 간접비 구분과 제주간접비 배부가 중요한 거 개별원가 계산이죠, 그쵸? 3번은 틀렸습니다. 직접비, 간접비 구분과 제주간접비 배부가 중요한 것은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자,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틀린 것은 3번. 13번. 매입세 불공제되는 금액을 물었습니다. 토지 관련된 거 불공이죠. 그지? 토지 관련된 거 불공이고요. 건물 관련된 건 공제받을 수 있는 거지. 건물 관련된 건 공제받을 수 있는 거고요.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밑줄 쳐볼까?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과세 사업 관련된 거죠. 과세 사업 관련됐으니까는 공제받을 수 있겠죠. 불공제된 건 몇 번이에요? 그러면은 220만 원. 1번입니다. 220만 원. 과세 사업자인 주식회사 삼원전자는 당사 제품인 기장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자,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야 될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거기 봤더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자, 저기 잠깐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장기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여기서 장기는 1년 이상을 장기라고 하는 거고요. 계속적 공급, 계속적 공급.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끊어서 돈을 받죠. 계속적 공급. 그 다음에 중간지급 조건부. 중간지급 조건부의 뜻이 뭐냐면 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지급되는데 이 기간이 6개월 초과를 하면 6개월을 초과하는 걸 우리가 중간지급 조건부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재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과세 표준. 물음이 일기 확정을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기 확정을 물었으니까 4월부터 몇 월을 얘기하는 거지? 6월 30일에 얘기하는 거죠, 그치? 4월부터 6월 달에 받기로 한 금액. 거기 여러분 6개월 넘죠? 잔금이 11월이잖아. 7개월이잖아, 그럼 그지? 그래 안 그래? 7개월이 넘었죠, 그쵸? 그러니까는 중간지급 조건부예요. 그러면 4, 5, 6에서 받기로 한 금액이 얼마예요? 4, 5, 6. 4, 5, 6은 6월달은 없고요. 4월하고 5월만 했지? 2,500.
과세 표준은 2,500.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그래서 대가의 부분을 박출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 봐요. 그냥 할부 판매.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기간이 6개월 이내. 할부 판매, 현금 판매, 외상 판매. 네. 이런 경우에는 인두기준이에요. 즉 전체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즉 전체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전체 금액. 이거 꼭 기억하세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거랑 할부 판매, 현금 판매, 외상 판매는 인도기준, 즉 전체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15번 문제 볼까요? 정리할 시간 주겠습니다. 15번까지 하고 과세 표준에 대한 셈에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재화를 수입할 때는 관세, 과세 가격에 관세, 개별 소비세, 여러 가지 세금이 포함된다고 했던 걸 설명해드렸죠. 금전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밑줄쳐놔요.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공급받은이 아니라 공급한이에요. 공급한. 폐업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죠. 시가. 네, 3번이 틀렸어요.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시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밑줄 쳐볼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밑줄 쳤어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여러분, 110분의 100이래.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계산해보면 돼. 여기 봐요. 잠깐만. 110분의 100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으면 계산해봐. 얘들아, 그냥 아무 숫자나 쓴 거야. 부가세 포함해서 11만원이야. 그냥 눈으로 계산해봐. 얼마씩 갈라지니? 10만원. 그 다음에 만원 갈라지지, 그치?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보면 되죠. 곱하기 110분의 얼마래요? 100. 해봐. 10만원 나와? 얘가 공급가액이 맞잖아, 그지?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보면 돼. 아무 숫자나 부가세 포함 집어넣고. 오케이? 부가세 포함해서 쓰고 곱하기 110분의 10. 공급가액이 맞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는 거죠. 어려울 거 없어요. 어쨌든 3번은 틀렸습니다. 시가가 과세 표준이었던 거예요. 시가.